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사가 두 가지 설립 방식을 제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컨소시엄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과 관련해 의대 한 곳을 선정하고 동서부에 두 개의 병원을 선정하는 1안과 동일 지역의 의대와 병원을 신설하는 2안으로 설립 방식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5일 최종 설립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어제 김영록 지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전남 의대 공모를 멈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용역사가 제시한 전남 의대 설립 기본안 내용과 관련해 전남도가 한 개 의대에 두 개의 대학병원을 정부에 건의할 권한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의료 수요와 의료 논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 시장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이용해 권한도 없는 공모 방식을 밀어붙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며 동서 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이며 전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4업으로 추진하는 순천대학교의 첫 지산학 캠퍼스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에 들어선 국립순천대 그린 스마트팜 캠퍼스와 우주항공 캠퍼스에서는 이번 2학기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지산학 캠퍼스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순천대가 추진하는 5개 지산학 캠퍼스 가운데 그린 스마트팜 캠퍼스가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를 대학 3대 특화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특화 분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개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인데 그중 여기 고흥에서 그린 스마트팜 고흥 캠퍼스 개설기를 통해 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2학기부터 원예학과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 필수 등 정규 교과 3과목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순천대를 오가는 통학버스도 운행되고 단계적으로 강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근 드론센터에 들어설 우주항공 캠퍼스도 조만간 문을 엽니다. 기계우주항공공학부 4학년 학생들이 역시 2학기부터 수업을 듣습니다. 이들 고흥 캠퍼스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고흥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청년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고흥군도 국립대 캠퍼스 설립을 환영하며 대학 발전 기금과 학생 정주 여건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지산학 캠퍼스가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군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학 협력의 상징적인 결실인 순천대학교 고흥 캠퍼스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현재 남해안 지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여수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까지 전라남도의 고수온 피해 규모는 420만 마리로 나타났고 이 중 여수에서만 350여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재 여수 여자만의 고수온 경보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4일 이후부터는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로 완광기와 에어매트 사용법 등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소방당국도 관련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기안전 매트 주위로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숙박시설 10층 높이인 30m에서 실시된 구조 에어매트 전개 훈련 현장입니다. 위협적인 소리만큼 부상 위험이 커 전문가들은 에어매트를 최후의 탈출 수단으로만 권합니다. 에어매트에서 떨어질 때에는 머리를 뒤로 하고
그 엉덩이가 먼저 A매트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손을 올려서 몸이 직각이 될 수 있도록. 불이나 복도 등의 유독가스가 가득 차 사실상 고립됐을 때는 완강기를 찾아야 합니다. 소방법상 모든 건물의 3층부터 10층 사이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치 매뉴얼이 따로 없어 미리 정확한 위치를 숙지해야 하는 상황. 완강기를 찾았다면 지지대가 튼튼한지 확인한 다음 고리로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하고 줄을 밖으로 던져 탈출할 준비를 마칩니다. 실제 3층 높이 건물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해 보겠습니다.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바로 밑으로 끼운 채 양팔을 W자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법만 잘 지키면 초당 1m 정도의 속도로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0세에서 7세 사이 25kg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완강기가 1회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허용화 중 25kg 이상 150kg 이하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매뉴얼도 없다 보니 150kg이 넘지 않는 선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몸에 잘 밀착시켜 하강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에 따라서 그 하중에 따라서 얘가 내리고자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다른 피난기구를 이용하거든요. 소방관들이 직접 구조를 한다든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구출한다든지. 전남도 내 숙박시설 2,000여 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0% 남짓. 지난 2022년에서야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건물에 설치토록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건물에도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등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가운데 완강기 사용법 등의 교육은 물론 안전모 착용 의무, 완강기의 최소 내구 연한 등 구체적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 모를 냄새로 1년 넘게 이삿짐을 풀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악취는 입증이 아주 까다로운데요. 대형 건설사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벽지와 천장이 뜯겨나갔습니다. 단열재와 콘크리트, 전기 배선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순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박모 씨는 이사 첫날부터 진한 화약약품 냄새를 느꼈습니다. 새 집이라 나는 줄 알았지만 두통까지 부르는 악취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이삿짐을 풀지 못했습니다. 두통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아이는 막 결막염, 눈이 따가운 증상,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저는 여수에서 부모님 댁에서 지금 순천으로 출퇴근하고. 시공사와 함께 벽을 뜯어내고 배관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와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로 사안이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대형 건설사와 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누수와 균열 등과 달리 하자 가운데 악취의 경우 입증도 까다로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단 냄새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냄새라는 기준을 국토부에서도 좀 만드셔가지고. 박 씨뿐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초 약 300세대가 냄새가 난다고 답했고 하자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 침실하고 화장실 이렇게 이런 데서 많이 난다는 세대, 작은 방 그런 데서 난다는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시공사 측은 그동안 2차례 침실과 화장실 벽 등을 뜯고 다시 시공하는 등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 심사 결과가 나오면 입주자와 협의해 성실히 하자 보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얼마 전 목포 외달도 앞바다에서 공사 중인 교량 구조물에 어선이 충돌하면서 선장이 숨졌습니다. 유족과 어민들은 위험물을 알리는 불빛조차 없는 등 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해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밤 교량 구조물에 배가 얹혀 있습니다. 해경은 조타실에 부상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8일 새벽 2시 10분쯤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뒤 목포항으로 들어오던 1.6톤급 어선이 목포시 외달도와 달리도 사이 해역에서 공사 중이던 교량 구조물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 가봤습니다. 불빛이라곤 등부표에 달린 전멸등이 전부. 사실상 항로 안내용이라 교량 구조물과는 200m가량 떨어져 있어 위험물 위치를 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작 사고 지점에는 경광등이 없어 야간 항해 시 충돌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만조대에는 30m 높이의 교량 구조물에 26m가량까지 물이 차올라 야밤에는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고 지점은 목포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22년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발주한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현장. 유족들은 발주처인 목포시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밤에 하신 분들한테는 조명이 너무 필수적인 건데 조명이 안 돼 있다는 거가 일단은 제일 문제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희 아빠가 사고 날 일은 없으니까. 어민들 역시 밤이나 새벽에는 공사 구조물이 보이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엄청 위험하죠, 거기가. 저 안개 한번 꼈을 때 거기서 멈춰서 한참 있다가 올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다른 배들도 거기서 사고 난 배들이 몇 차례 이제 공사 시작할 때. 근데 그 뒤로 저 불이 안 보여본 지가 오래됐어요. 지난 3년여 동안 서해에서 교량이나 공사 중 구조물 등의 충돌해 발생한 선박 사고는 모두 33건으로 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목포시와 현장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여순 사건 진상규명 신고 접수 191건에 대해 현장 사실조사와 희생자 유족 결정 등 115건, 60%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76건은 희생자 유족 신고건과 함께 조사 심사 중입니다. 전남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진상규명 사실조사 검토 보고서를 다음 달 실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AI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난 4월 1일 재개장한 지 150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완성도 높은 정원 기반 위에 체험형 콘텐츠로 즐길 거리가 강화되면서 정원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찢기 살인 사건 피고인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